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45쪽 고전 시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입니다.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는데 이때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표현 아니면 내용 혹은 이것 두 개가 합쳐진 것이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보기 보면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높이고 있다. 표현상의 문제지요. 표현. 적어도 표현 방법. 이거 읽으면서 표현 방법은 찾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본문의 기역과 니은이 뭔지 파악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 문제네요. 그 다음 보기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기에서 앞으로 읽을 본문의 내용 이해하기 위한 기준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시가 속에 자연이 등장하는가 봅니다.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자, 하나의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현실의 도피의 공간, 도망가는 공간이 자연이라는 거죠. 또는 했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있나 봅니다.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자, 본받아야 할 대상 무엇이요? 자연이요. 그러면 가와 나 시에는 자연이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 될 것이고 어느 한쪽은 본받아야 할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 자, 이것과 관련된 설명이네요.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가지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라는 거네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 먼저 보겠습니다. 청산별곡이네요.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자, 여러분들 이미 배운 고려가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배경지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가실이 있었죠. 가실이 하면서 고려가요 하면 사문보고, 삼삼이조, 세 글자, 두 글자의 사문보고, 그 다음에 연이 나눠져 있는 분연체고, 그 다음에 내용과 관련 없는 후렴구가 나타난다라는 것. 이 정도 배경지식은 딱 떠올리고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지요. 자, 보겠습니다.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살얼이 랐다. 청산에 살얼이 랐다. 이렇게 됐네요. 자, 사문보 세 글자, 두 글자, 삼삼이조의 사문보 딱 튀어나왔지요. 고려가요 특성 여기다가 써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산에 살얼이 랐다. 이때 청산, 이게 바로 뭐? 자연이다라는 거죠. 자연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현실 도피냐 아니면 본받아야 할 대상이냐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겠습니까?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라는 겁니다. 지금 시적 화자의 위치는 청산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저쪽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현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저기 청산에 가고 싶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확신은 아닙니다.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용과는 딱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거 제끼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어라 새여 울어라 새여 자고 밀어 울어라 새여 되어 있습니다. 새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새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는구나 새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가 실제 울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우는 걸까요? 새를 바라보고 있는 시적 화자가 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적 화자의 슬픈 감정이 새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배운 배경지식으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럼 시적 화자는 지금 기쁜 상태가 아니라 슬픈 상태구나 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널 나와 시름한 나도 자고 니러 운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라고 했습니다. 시적 화자 현재 상태 시름이라고요. 부정적인 상태라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이 청사는
지금 시적 화자의 상태가 너무 힘드니까, 시름 걱정이 많으니까 없는 이쪽으로 가서 살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이때 자연은 바로 무엇이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까?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서 청산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보겠습니다. 똑같은 위치에 동일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지요? 그렇죠. 바로 후렴구. 이거는 후렴구의 내용상 관련이 있을까요? 내용상 관련은 없습니다. 단지 음악적 효과를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어디라 던지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자, 이때 돌은 스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돌이라고요. 돌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얘가 뭘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미리도 게리도 없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맞아서 운다고요. 누가? 시적 화자가. 그러면 이 돌은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까요?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까요? 맞아서 우니까, 맞아서 우는데 기쁘면 걔는 변태고요. 얘는 지금 슬프죠. 그래서 돌은 적어도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소재다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얄리얄리얄랑성 얄라리얄라. 계속해서 후렴구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런데 문학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해당 부분에 가서 바로바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45쪽 1번과 3번에 가만 읽고 풀어낼 수 있는 보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는데 1번, 보기 1번. 가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고려가요에서 후렴구는 음악적 효과를 위해 들어간 것. 그러면 적절한 것 되지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습니다. 3번에 1번 보세요. 가의 청사는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가의 청사는 시적 화자가 시름에 있는 상태에서 가고 싶은 공간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면 현실 도피의 공간, 적절한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기 3번에 2번 보겠습니다. 가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이죠.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 그런데 여러분들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 이 말을 감정입 이걸로 대입해서는 안 되고요. 합이라는 자연물은 이렇게 읽어내야 됩니다. 무라일체라는 말을 떠올려야 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때 자연은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이 아니라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자연이라고요. 정서를 유발하니까 화자가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새는 울어요.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자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무라일체의 대상, 긍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는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걸 근거로 2번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이 바로 나와버린 겁니다. 3번 문제에서요. 그러면 3, 4, 5번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거가 명확하면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윤선도의 오우 갑니다. 시조 나왔네요. 딱 보니까 시조네요. 시조. 자, 그런데 제목 보세요. 오우가 다섯 오자, 벗 우자네요. 그러면 다섯 친구에 관련된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친구 5명이 나온다고요. 그 친구 5명이 무엇인지 확인 반드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시조니까 시조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겠지요.
초장, 중장, 종장, 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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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음보가 반복되고 있고 종장의 첫 세자 어떻습니까?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자, 내 벗은 무엇이다? 수석과 송죽이다. 선생님 두 명이네요. 아니에요.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 숫자, 돌, 소나무, 대나무라는 거죠. 4명 나온 겁니다. 4명. 자, 오후간데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동산에 달 오르니 기독 반갑구나. 달 오르니까 반갑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구나는 감탄형 어미죠. 그러면 감탄형 어미가 사용됐으니까 어조가 드러나요. 영탄적 어조다라고 배웠지요. 시적 하자는 지금 영탄적 어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라는 거죠. 이 5 친구로 나는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장 형식이 뭡니까? 의문문이죠. 하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자신의 정서, 만족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거죠. 이런 표현 방법을 뭐라 그랬죠? 서리법.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죠. 자, 그런데 일수에서 수석, 송죽, 달, 자연물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눈치채야죠. 가시에서 현실 도피의 공간이었으니까 여기 나온 자연은 뭐 본받을 만한 자연물이다. 그러면 얘네들에서 뭘 본받을지 생각해야지. 머리를 그렇게 굴리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수 보겠습니다.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지고. 꽃은 피면서 쉽게 진다라네요. 그 다음에 풀은 어이하여 푸른 듯 누르나니.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되어 있네요. 자, 일단 꽃의 속성은 피면서 져버리고 풀은 푸르는 듯 하다가 누렇게 변한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변화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둘의 문장 구조를 보세요. 비슷하죠. 비슷한 것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대꾸법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마도 변치 않을 쏜 바위뿐인가 하노라. 자, 바위 뭐? 변치 않는다고요. 변함이 없다. 그러면 꽃과 풀, 바위는 서로 어떻습니까? 성격이 대조되고 있는 소재다. 그러면 여기에 대조법까지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변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같기도 한데 나무 아니야. 풀도 아니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문장 구조랑 여기에 문장 구조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것이 반복되죠. 이 또한 뭡니까? 바로 대꾸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도 아닌 것, 풀도 아닌 것, 곧디는 뉘 시키며 곧디 누가 시켰으며 속은 어이 비어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여기 5명의 친구 중에 나무도 아니고 풀도 아니고 근데 꼿꼿해요. 그런데 속이 비어 있는 거 뭐죠? 수석, 송죽, 월 중에 그렇지요. 대나무라는 겁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네요.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자, 사시에 푸르다라는 것은 늘이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변함이 없다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그를 좋아한다. 이때 그는 누구를 나타내죠? 앞에 말했던 대나무입니다. 그런데 대나무를 그 사람처럼 표현했으니까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은 의인법 이렇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분석 다 되었는데 5개의 자연물 속에서 뭘 본받아야 할까요? 공통점, 이 친구들의 공통점 변함이 없다라는 거네요. 늘 한결같은 태도 이런 것들을 아마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문제를 보자라는 거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가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아까 풀었죠. 가 읽고 바로 풀었죠. 그 다음에 2번 나의 일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잠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친구 5명을 다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명 한 명 소개하고 있죠. 그러면 일수, 안내하는, 전체를 보여주는 안내하는 역할 맞다라는 거죠. 그럼 얘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나는, 시조는 고려 가요와 달리 사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자, 사음보, 시조의 기본적인 음보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준다는 것은 사음보가 한 번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니까 안정된 느낌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각 연애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자, 여기서요. 각 연애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라는 것은 시조의 종장의 특징입니다. 종장의 특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는 뭐였습니까? 고려가요죠. 고려가요 마지막 행은 뭐였습니까? 후렴구인데 내용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상 집약하고도 더더욱 관련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4번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가와 나는 대꾸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기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이지요, 돌. 그 다음에 니은은요, 바위였습니다. 바위. 돌과 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습니다. 1번, 돌과 바위는 모두 자아성찰의 매개물. 이 두 가지 시가에서 자아성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감정이입이 된 소재이다. 감정이입이 된 소재는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런데 기역과 니은이 아니라 가에서 뭐였습니까? 새였죠. 그 다음에 3번, 기역은 서름을 했습니다. 자, 아까 돌은 슬픔의 정서, 맞아서 우니까 슬픔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서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니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흠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자, 흠모라는 단어를 알아요. 흠모가 뭡니까? 좋아한다.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위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나의 친구라고요. 그리고 본받아야 할 소재라고요. 그러면 흠모의 감정 연결할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수용해야 할 일, 극복해야 할 대상 전혀 관련이 없고요. 초월적 힘 나온 적 없고 세술적 권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아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답은 아까 가 읽고 바로 풀어버렸습니다. 그럼 3, 4, 5번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나의 다섯은 다섯 친구를 말하는 거죠.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왜? 본받고자 하는 덕목과 연결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대조적인 존재이다. 자, 꽃은 변하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바위는 변하지 않죠. 그 바위가 내 친구라고요. 그러니까 대조적인 존재, 적절하다. 그 다음 5번째, 나의 그는, 아까 그는 누구였습니까? 대나무라고요. 대나무는 화자가 내면화하고 싶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내면화하고 싶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 요 문장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이 일치하는 적절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 다시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고전시가 풀이해 보았습니다.